연구소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은 배수진 시간이 오늘 꼭 필요했어요. 원래 그렇죠. 화요일에 하지만 어제도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박성민 대표가 잠시 했었는데 알짜는 다 남겨놨습니다. 예, 뭐 안고 없는 찐빵에 소 만두 찐빵에 안고 오늘 하려고 남겨놨어. 카트만두. 네. 네네. 뭐요? 아, 네네. 며칠째 이제 이 화제라면 화제고 논란이라면 논란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었다는 여론조사. 화제의 조사. 논란의 조사. 일단 어디 조사입니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데 오늘 일단 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를 해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3일 4일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 평가가 아니라 지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네. 지지한다가 40%, 지지하지 않는다가 6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0대 60인데 매우 지지한다 31, 그렇죠. 그냥 지지한다 9 합쳐서 40. 근데 네. 주목할 것은 이 조사 기관이 연이어서 조사를 다른 기관과 다른 언론사와 실시를 해요. 예? 3일 4일 실시했는데 4일은 중첩이 되고 4일 5일 예. 뉴 데일리 의뢰로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예. 또 같은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가 39.6 비슷하죠. 네, 비슷하네.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다가 53.1%.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의 차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조사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예. 날짜는 이게 제일 먼저인데 파이낸스 투데이하고 더 퍼블릭이 공동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예. 조사 방법은 무선 RDD 자동답 조사 방법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윤 대통령 지지가 34.3%, 예. 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64.4%. 그러니까 대략 4대 6이냐 4대 5냐 뭐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읽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여하튼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 것은 제일 처음 소개해드렸던 3, 4일 아시아투데이와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인데 40인데 일단은 이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보수층이 결집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나라는 것은 조금 물음표를 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세부 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뭐 서울에서 40, 뭐 인천 경기 44, 뭐 예를 들면 앞서 아이사투데이 거 그거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뉴데일리 의뢰로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가 했던 39.6짜리 요거 보니까 서울 47.4 이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 전라 22.1 18세 29세까지 39.0 30대 42.2 서울 47.4 광주 전라 22.1 이거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낮게 나오던 연령대하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9.6이거든요. 그다음에 34.3 나왔던 요 여론조사는 광주 전라 24.6 10대 20대 29.3 30대 34.8 오호.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일 때 궁금한 거 두 개. 갤럽은 안 하잖아요. 대통령 여론조사. 그러니까 직무 정지됐으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건데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조사하고 다른 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 부정 평가를 실시를 안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현재. 네. 이 이후에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게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이제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긍정 부정 평가랑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사실 탄핵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게 탄핵 반대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파한테는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긍정 부정으로 물으면 내가 탄핵엔 반대하지만 좀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 탄핵 반대 찬성으로 물으면 보수층 결집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물어도 사실 윤 대통령 지지자 쪽에는 불리한 방식은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긍정 부정 평가를 묻는 데가 아직은 또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더 특이한 게 보통 긍정 부정 평가를 물어요.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묻느냐? 지금 오늘 아시아투데이라든지 뉴데일리에서 조사한 이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부정 평가로 묻는 게 아니라 지지하십니까?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긍정 부정은 예.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팽팽한 대결에서 예. 여기서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팽팽한 대결이라는 게 긍정 부정이 팽팽하다는 뜻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예. 긍정 부정은 팽팽한 거잖아요. 두 가지의 선택항 그리고 뭐 모릅니다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지하느냐는 이거는 뭔가 사실 저는 이게 문항을 처음부터 잘못 짰다. 이게 1번 문항으로 이제 지지하느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가 아니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예. 이것은 뭔가 조금 특정하게 기울어진 쪽의 설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인 건데 이제 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제일 높게 나온 게 요거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 여론편팡연구소에서 했던 40%. 요게 제가 앞서 화제라면 화제고 논란이라면 논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 하고 이제 화제가 된 거고 야권에서는 이걸 문제를 삼아요 지금 논란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조사업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니까 민주당의 문제 삼은 게 문항 설계가 잘못됐다. 어제 이제 박성민 대표도 요렇게 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갔는데 어떤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우리가 해주시면. 이제 조사를 볼 때는 예.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표본의 대표성과 예. 그다음에 설문의 객관성을 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설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제가 되지 않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아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어스가 안 끼게 전제가 그렇죠. 예를 들면 배종찬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배종찬 소장은 김태현 진행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은 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배종찬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머리를 세우고 있는 배종찬 좋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톤. 이거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니 그런데 가령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물어보이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응답이? 엄마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설문을 보면 이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강제 연행에 잠깐 대해서 일단 1번 질문이 대통령 지지 하냐 1번 질문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가 1번 질문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3번 질문이죠. 그리고 2번 질문도 아마 대통령 지지에 비스무리한 질문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질문에서 3번 질문이 이제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전제 없이 물어보려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본다, 예.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근데 사실 이 조사는 궁금한 점이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보수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샤이 보수를 넘어서서 쉐임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보수 응답자가 진보보다 더 많아요. 보수 262명 1000명 조사에 진보 201명 그다음에 중도 456명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비율대로 중도를 나눈다 그러면 보수 숫자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좀 쏠려서 나왔다 싶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표본을 보시면 돼요. 표본의 정치 성향의 보수와 중도 진보에서 어느 쪽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조사 기관이 이 의도했다기보다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나서면 됩니다. 저기 수민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이 조사 설문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배종찬 소장님 얘기는 전제가 많이 깔려서 네. 조금 이제 이 편협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 얘기인 건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 설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응답에는 영향을 안 끼쳤겠죠. 예. 이 응답자한테는. 1번이 네. 그 대통령 지지율 근데 나오니까. ARS 뭐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듯이 네. 문항이 쫙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끊으면 어. 앞에 거는 인정이 되고 끝나는 것이냐. 날아가는구나. 폭파입니다. 폭파. 아. 네,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보면은 공수처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불법 논란, 강제 연행 막 이런 언어를 써서 네. 이게 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는데 그다음 네. 4번, 5번을 보면은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게 질문에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질문도 네.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까 제가 1번부터 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이 이제 긍정 부정도 아니고 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수처의 체포, 뭐 불법 체포 또 갑자기 선관위 얘기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받기 싫은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거죠. 1번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지지하지 하는 분들은 끝까지 이걸 듣고 그래. 불법 체포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쭉 가는데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붙들어두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데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일본에 대답한 분들은 중간에 가다 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걸 유도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요번에 조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연구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대한 평판 공격이 있는데 사실 이 연구소는 경륜이 있는 연구소고 그래요? 사실 네. 단연간의 조사를 수행을 해왔던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판을 하더라도 난 처음 들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이 업체가 예전에 수행했던 조사를. 근데 저는 이게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라기보다 1차적으로 이 의뢰한 언론의 문제다. 그건 이제 아시아투데이요? 감정에 의해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 조사에서 이제 언론사가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그것이 아주 최근도 아니에요. 훨씬 이전부터 정확하게는 한 15년 전인가요? 하우스 이펙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기관을 처음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밝히지 않기 그때?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의뢰기관을 밝히면 가령 이제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거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 조사한 줄 알면은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기관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문지를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긴 의뢰를 어느 언론사에서 하는지 알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에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뒤에 일반적인 현안 문항이 나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개연성을 따져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있겠죠. 가령 이제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도 봐라. 지금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더군다나 훨씬 압도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억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중도층도 그렇다. 법안을 발의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질문이 자동응답 조사예요. 그럼 실제로 응답자들이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앞에 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뒤에 법안을 이게 그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건지 처벌하는 법안을 근데 처벌하는 거는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본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수층이 많이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 방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 일단 네. 앞서 그 얘기
기관은 이 업체는 뭐 업력이 꽤 있는 기관이다. 의뢰하는 언론사를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문제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한겨레 신문에서도 기사를 썼는데. 제가 짧게만 문항- 말씀드리고 김수민 평론가 넘어가면 언론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데 언론사가 이런 문항의 구성 등에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의뢰처이기 때문에 의뢰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구성해 달라 또는 시간은 언제 조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전화 받을 때는 어디서 의뢰했는지 모르는데 공표할 때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죠. 어디 의뢰로. 나오죠.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도 기사를 썼던데 요 40% 나왔던 저 언론사 의뢰했던 언론사가 네네. 뭐 좀 얘기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도 기사를 썼던데. 아시아투데이인데 네. 여기에 그 보통 때 논조가 예. 탄핵 반대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사의 논조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항을 설계를 한 건데 예.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자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선관위라든지 부정선거 얘기가 두 문항이 차지를 하고 예.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이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도성의 표현들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 업체가 스스로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다른 언론사하고 실시를 했다면 이렇게 문항이 짜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거는 추정하시는 거죠. 추측을 그렇게. 네, 근데 예. 이 관련 여론조사 관계자가 예. 언론 인터뷰에서 문항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 여론조사 네. 업체 관계자가. 근데 예. 누가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투데이라는 논조를 따라간 건 맞아요. 이런 문항들이. 네,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조사 기관에서도 혹은 같은 조사 기관이 다른 업체하고 다른 여론 언론사하고 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 게 이런 경우에는 좀 싸워서라도 문항을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관계자도 굉장히 이제 국내 굴지의 모 언론사하고 작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좀 자기가 봤을 때 무리한 그 문항 설계 이런 것들 요구를 한대요. 그럼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안 가도록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도 여기 앞에 계신데 업계 관계자. 네네 유념을 하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뭐 그건 대별적인 사안이니까 너무 고객들에게 이걸 맞춰주면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런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뭐 이제 됩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어떤 기사를 작성을 할 때 이 기사를 작성한 근거도 있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요거 저희 생각이 아니라 한겨레 기사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염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지층을 결집해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방식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주로 사용해온 여론 조작 방식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그냥 이 조사 기관이 예. 명태균 조사와 이제 동일시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누가 뭐라고 군더더기를 갖다 붙이면은 그것도 또 다른 또 여파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는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이런 때문에 말씀이신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하라고 규명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니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뭐 10개면 10개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명태균 조사 방식 그 조사의 양상하고 달라요. 이번은.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번 조사의 문제가 가려집니다. 뭐냐면 명태균 조사의 문제는 이게 대중 여론을 움직이는 여론 조작이 아니었어요. 명태균 씨의 조작은. 자꾸 그거를 가지고 이걸 대중 여론을 움직여서 예. 대선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쏟아지는 여론조사 사이에서 명태균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바꿉니까? 근데 이번은 달라요.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점이 좀 묘하게 돼버렸는데 이건 뭐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냐면 신년 여론조사들을 쭉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일요일 저녁쯤에 이게 발표가 되고 실제로 제가 관찰을 해봐도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 쫙 퍼져나가요. 마치 한창 뭔가 소란스럽던 쪽에서 잔잔해졌을 때 그 광장이 잔잔해졌을 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여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좀 악조건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가장 문제는 검증 없이 받아쓴 언론사들이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딱 했을 때 결과가 조금 그래도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의심은 안 들더라도 예. 다른 조사보다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여러 언론 심지어 주류 언론까지도 단정적으로 여당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수한 기사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조금 더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수청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뚜렷해요. 예. 뚜렷한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조사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또 커지고 또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나서 궁금증이 유발되고 또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됐는데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같이 보수청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요 조사에 대해서 수민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배 소장은 그렇게 단정할 건 아니다. 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뭐 심의를 정확한 살펴보자는 파악이 거고. 필요하다. 정확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이게 있었네. 나 이걸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적합 인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 공동 2등 홍준표, 안철수. 3등이 오세훈 8. 공동 2등이 홍준표, 안철수 10. 공동 1등이 있습니다. 11. 한 사람은 한동훈, 또 한 사람은 누구게요? 누구게? 나 김문수인데 김문수. 목소리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11%로 공동 1등을 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자, 차기 대권 주자 적합인물. 뭐 요렇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배수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